요즘 같은 분위기에 거래가 된다고 될까? 근데 모든 거는 거래가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판이 벌어지면 네. 오늘의 이슈 해가지고 기사 3개인데 사실 주제는 같은 거죠. 네, 같은 내용입니다. 규제 지역 해제 발표. 네. 근데 전국 집주인들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게 네. 어떤 의미인가요? 그 규제 지역 해제가 발표가 딱 났을 때 네. 갑자기 제 전화통에 불이 났어요.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네. 갑자기 이제 아까 좀 네. 전에 이제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얘기하셨는데 이제 그거죠. 버스 타요? 아니 왜냐면 옛날에 한번 풀리고 나서 갑자기 네. 막 급등했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 특히 이제 제 기억으로는 2019년도에 하반기 때 부산의 조정적 그러니까요. 해제 네. 그때 마침 네. 정말 재밌었던 게 아이러니컬하게 그때 바로 조정적 해제 됐던 그 중가 제가 부산에서 강의가 있었어요. 네. 난리가 난 거예요. 네. 부산 분들이 갑자기 강의를 듣다 말고 이번 주 이상하다고 서울 사람들 내려왔다고 그랬던 그 기억이 나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것들 때문에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일단 뭐 너무 초반부터 얘기하면 어떠실지 김 빠질지 모르겠지만 그때와 지금장의 모습은 완전히 틀리다. 완전 다르다. 그때는 첫 번째 서울 수도권이 불타오르기 시작했던 초기 네.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부산 같은 경우는 우리 죽겠어요라고 해서 아우성치던 시기 네. 그리고 지방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던 시기예요. 물량들이 많아서 네. 이제 그 상황에서 조정적이 딱 풀렸는데 그때 해운대구라고 하는 굉장히 맛깔스러운 네. 그런 음식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 인구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이 움직이는 그런 분위기였고요. 또 그때 규제 지역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사실상 서울 수도권 일부만 지정되어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흔히 말하는 사람들의 흐름이 여기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공통심리가 다 맞물려서 나타났을 때. 그냥 갈 데 없나 하고 있었는데 풀어준 그런 케이스. 그러니까 갈 데 없나라고 찾아보는데 저기요라고 얘기를 해준 그런 형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약간 그렇게는 좀 다르다. 네, 지금은 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저기요라고 하는 걸 보고 처음에는 이제 모험가들이 들어가잖아요. 네. 모험가들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눈치 빠른 사람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옆에서 이제 갑자기 얼떨결에 따라 들어가는 사람 생기고 뭐 이렇게 하면서 흔히 말하는 대로 이제 상승이 좀 더 커지는데 네. 지금 상황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그 단계가 지나버렸잖아요. 네. 지나버린 상태에서 뭐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악재 터졌지.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조정 지역 지정돼서 힘들어하지. 뭐 이런 상황에서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2019년도 상황만 기대하고 들어가기에는 네. 일단 시장 분위기나 여러분들의 어떤 동력, 유동성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상황이다. 네. 이런 상황은 일단 엉덩이가 좀 무거울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우선 효력 발생일은 26일이고 네. 그다음에 수도권도 풀기는 풀었어요. 네.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등 5개 정도. 근데 네. 저게 공통적인 그 지역의 어떤 그 공통점이 다 네. 외곽 지역이라는 최대한 외곽만 풀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저도 그 정부가 머리 진짜 잘 썼다라고 생각이 네. 들어요. 왜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또 5개거든요. 네. 이 지역을 자세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양주 같은 경우는 이제 신도시라고 하는 또는 파주 같은 경우는 GTX 호재라고 하는 뭐 이런 것들 같이 맞물려서 돌아갔긴 했지만 네. 그 외 나머지 지역들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이 투자를 위해서 실수요자들의 움직임보다 투자자들이 들어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올려놨다가 지금 가격이 급격히 떨어짐으로 인해서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 이제 약간 그 원래 그 투자 수요가 들어간 다음에 분위기가 안 좋아지게 됐을 때는 이제 흔히 말하는 낙폭이 굉장히 커지는 경우가 많아서 네. 약간 그 지역의 이제 상황 자체가 되게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풀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거보다 더 좋은 지역을 풀었다면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마음. 네. 워낙 인구가 많은 그 서울과 네. 수도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일단 외곽을 풀고 난 다음에 상황을 지켜보자. 상황을 지켜보자. 야, 이런 생각을 정부도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 지방은 대부분 다 풀었고 이제 그 세종시 네. 쪽만 빼고는 뭐 다 풀렸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정부가 그러면 기대한 거는 이건가요? 그러니까 너무 뭔가 분위기가 침체되니까 그 침체의 속도를 좀 늦추자. 네. 이거지 분위기를 띄워보자라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부는 무조건 띄우자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냥 네. 너무 오르면 좀 누르고
너무 떨어지면 받쳐주고.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받쳐주고의 느낌이 좀 강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받쳐주고 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뛰어들어갈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거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사실 그 지방만 풀어주고 서울 수도권의 핵심 지역들은 전혀 풀어주지 않았다면 두 네. 가지일 것 같은데 첫 번째로 네. 비규제 지역이 돼버리면 네. 두 번째 집 사는 거는 괜찮으니까 네. 세금적으로 뭐 문제가 없으니까 네. 수도권 쪽에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네. 보고 두 번째 집을 지방에 사라라는 네. 시그널일 수도 있잖아요. 네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면에서는 저는 그 지방을 사라라고 하는 시그널이라고 말하기에는 그 약간 좀 애매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용도로 풀어주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풀어주는 게 그런 네. 사람도 들어가겠지. 네. 그런 사람도 풍부히 들어갈 만,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요의 증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투자자도 일부 들어갈 것이고 실수요자도 지금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이니까 실수요자들은 지금 속된 말로 제가 그런 말 잘 쓰잖아요. 새 같습니다. 네. 그분들도 그러면 한번 싸게 나왔으니까 사볼까? 그러면서 수요를 받쳐주는 용도로 활용을 했던 부분이 아닐까. 네. 실수요자와 투자자. 근데 그걸 갖다 투자자들 들어가세요라고 하는 신호라고 말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정부도 그런 것들 투자자들 분명히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일부 수요는 들어갈 것이다라고 해서 약간의 구멍을 열어놓은 건 맞는 것 같기는 네. 해요. 근데 그거를 너무 우리가 네. 이거 신호다라고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위험성은 좀 남아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부가 들어가라라는 게 권장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네네. 정부가 봤을 때 거래량이 지금 감소되고 침체로 가면은 네. 여러모로 문제가 생기니까 누군가는 여기에 이제 신규 수요를 발생을 시켜야 되는데 맞아요. 신규 수요. 그 신규 수요가 지금 지방 안에서는 안 나오니까 네네.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이 줄어드는 거니까 1주택이신 수도권 서울 쪽에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네. 여유 자금이 있는 분들이 네. 아니 이제 뭐 분양권을 사든 뭐 뭘 사든 간에 비규제 지역이란 얘기는 말 그대로 네. 규제가 없는 거니까 네. 한 채까지는 사도 되니까 혹시 오실 분들 오셔서 분위기 조금 그래도 좀 받쳐주시고 네. 여유 되시는 분들은 네. 좀 받쳐주세요. 그리고 지방에 계신 분들 중에 하나 팔고 싶으신 분 1주택이신데 뭐 2주택이신데 팔고 싶은 분들은 뭐 그런 분들하고 거래를 하세요라는 네. 그런 의미에 받쳐준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약간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서울이나 이쪽도 사실 뭐 지금 거래량이 안 나오는 건 마찬가지인데 네네. 못 푼 이유는 네. 이거는 그러면은 뭔가 정치적인 판단이다. 근데 이거는 그냥 너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가장 인구가 많은 곳은 서울과 수도권이고 네. 그 상대적으로 인구가 조금 적은 쪽은 흔히 말하는 우리가 지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 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뭐 서울하고 수도권 또는 지방 중에서 어디를 사시겠습니까?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움직이는 사람 중에 상당수가 서울 수도권이었었고 네. 그분들이 이왕이면 어디를 살까요? 그랬을 때 서울과 수도권을 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또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고 여기에 구멍을 열어줄 때 아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방을 살짝 열어놓을 때 지방으로 갈까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의 방향을 턴시켜 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서울 수도권 되게 들썩거린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 정부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생각을 한 게 지방을 먼저 풀고 이렇게 서울은 내비둬야 네. 저기로 우선 갈까 고민을 하는데 네. 만약에 다 같이 풀었다. 네. 그러면은 굳이 지방을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규제 해제의 의미가 없어지는 그렇죠. 규제 해제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받쳐주는 느낌을 가져야 되는데 네. 서울 수도권을 풀어주는 순간 오히려 같이 풀어준 지방이 바보가 네. 되는 상황이 네, 네.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일단 별로 상대적으로 지금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더 시장이 내 생각보다 다른데 안 움직이는데 네. 이러면 이제 좀 더 풀어주는 쪽으로 가지 않고 불어줄 것이고 지방은 또 추가적인 메리트를 좀 부여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두 번째 기사도 뭐 같은 얘기긴 한데 네. 결국에 지방 위주로 풀 수밖에 없었던 거는 네. 뭐 저는 이거를 풍선 효과라고 하기보다는 뭔가 유도봉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일로 가라고 우선은 뭐 갈 분들은 우선 일로 가서 여기 침체 분위기를 좀 받쳐주세요. 일종의 좀 유도 라인을 좀 잡아준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세종도 저는 네. 풀기가 뭐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풀어주면 또 저기 갈까 또? 막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드니까. 지방 얘기할 때 항상 네. 얘기하는 게 세종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이다. 네. 라고 얘기하고 제가 보기에도
오히려 서울보다 더 많이 오른 것 중에 하나가 세종이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흔히 말하는 호재도 있고 여러 가지 네. 상징적인 요소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이 세종이라고 하는 곳은 진짜 정부 입장에서 그렇고 세종에 사시는 분한테는 좀 속상하시겠지만 네. 쉽사리 안 풀어줄 거예요. 약간 일종의 그 지방의 강남이라고 할까요? 강남이 규제 지역이 해제된 게 2012년이었었거든요. 네네. 한참 안 좋을 때. 근데 세종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네.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뭔가 그 뭐 지금 비규제 지역으로 바뀐 곳들 입장에서도 네. 만약에 세종을 풀어줬다. 그러면은 이거 팔고 세종 갈까 또 막 이런 생각 워낙에 또 한번 급등했었던 지역이니까 네네. 정부 입장에서는 여기 세종이 지금 뭐 수치가 안 좋아도 네. 아, 이거 풀었다가 괜히 불씨를 만드는 거 아닌가 해서 우선은 그래도 좀 잡아놓자. 네. 그러면 인천도 약간 그런 의미로 가나요? 인천 분들도 지금 왜 우리는 왜 이렇게 그러니까 하냐. 제가 어떤 그 댓글인지 아니면 제가 이제 다른 데서 보는 건데 네. 우리가 해운대보다 좋나요? 아니 약간 해운대가 지금 30억짜리도 있고 한데. 네, 그런데 거기는 풀렸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좀 저는 개인적인 그냥 가치관으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 뭐 제 말이 100% 맞는 건 아닌데, 네. 인천이라고 하는 동네의 상황을 보지 않았다고 봐요. 네. 그게 아니라 그냥 서울과 수도권에 퉁쳐서 인천이 흡수돼서 인천이라고 하는 상황을 보지 않고 정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인천은 수도권이니까. 네, 그냥. 수도권이니까. 네. 그래서 지방권은 조금 안 좋으니까 풀어줘야겠다라고 하면서 대표적으로 뭐 해운대나 이런 것들 뭐 다 뭐 신경 쓰지 않고 다 풀어줬다라고 한다면 네. 인천 같은 경우는 서울과 수도권은 약간 딱 잘못하면 조심해야 된다. 음. 뭐 이런 차원에서 뭉뚱그려서 들어가다 보니까 네. 결과론적으로는 야 해운대보다 더 좋은 곳이냐 우리가 막 이러면서 자조적인 소리가 나올 정도로 상황을 지금 만들어 버린 건 맞는데 반대로 좀 생각해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이 네. 더 안 좋았잖아요. 네. 그러면 수도권은 지금 현재 그 풀어진 안성이나 이런 것들 동두천에 있지만 그렇다면 다음은 인천이라고 봐요. 풀리는 곳은 인천이다. 그렇죠. 지금 남아 있는 곳들 중에서 뭐 그 투기 과열지구 해제해서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은 남아 있긴 한데 뭐 인천이긴 한데 네. 어쨌든 간에 지금 규제를 풀고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조금 순차적으로 좀 여기는 조금 아직은 아니지 않나. 만약에 풀더라도 네. 이번에 풀기보다는 뭐 한 달 뒤에 풀 수도 있고 뭐 한 달 반, 두 달 뒤에 풀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우선은 한번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자. 이런 느낌. 그렇죠. 그리고 또 인천 같은 경우는 과거 사례가 있었거든요. 네. 과거에 정확한 연도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2007년인가? 네. 2007년 전후로 해서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 입주 물량이 되게 많았던 곳인데 직전보다 몇 년보다 되게 많았는데 집값이 폭등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밀려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입주 물량이 너무 많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보다는 네. 옛날에 인천이라고 하는 외곽 지역이 소도권 외곽 지역이 서울과 수도권의 움직임에 따라서 네. 불안해진 적이 있어. 음. 아마 당국자들은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투기과열지구가 해제가 되면은 크게 세 가지가 뭐 있는데 15억 넘는 집도 주점대가 가능하다. 네. 이게 뭐 어찌 보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일 것 같기는 그렇죠. 해요. 네. 물론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들 중에 15억이 넘는 게 뭐 많지 않았었기는 했는데 네네. 옛날에 뭐 어디였지? 광교 뭐 이런 데들도 네네. 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15억 넘는 데도 막 대출 나오고는 하긴 했었죠. 네네. 그리고 LTV가 50%로 완화된다. 지금 이제 40%인데 네. 50% 조금 늘어나는 거. 다만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의 규제는 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총 세 단계잖아요.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레벨 제일 센 거 말고 이제 두 번째 게 풀렸고 아직 하나는 더 남아 있는 지역들은 있다. 네. 예, 그리고 지방은 완전히 비규제로 바뀌었고요.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되면은 이제 총 41곳이 해제되는데 LTV가 이제 70%로.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 해제면 비규제 지역이 되는 거죠. 네네네. 여긴 다주택자도 대출이 나오잖아요. 나오죠. 예, 우선 DSR은 있지만. 네. 그리고 이제 취득세나 보유세나 양도세에서 과세가 많이 완화가 되고 이제 실거주 조건 뭐 네. 이런 것도 없어지고 취득세율도 좀 낮아지고 네. 보유세도 좀 낮아지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세금의 문제는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좀 수요가 좀 이렇게 올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정부가 본다는 건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수요는 만든다. 네.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한다. 워낙 안 움직이니까. 네. 뭐 그리고 지금 70% 한도 하면은 우리들은 지금 그걸 가지고 좀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실수요자들은 분명히 존재를 하더라고요. 네네. 심지어는 엄청난 침체장 시절에도 존재를 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게 되면 분명히 지금 같은 거래 절벽은 사라질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거래 절벽이라는 거를 정부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무지 싫어하죠. 왜 그럴까요? 이 거래 절벽이라고 네.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이제 그걸 갖다 굉장히 거래 절벽이라고 표현하지만 네. 이게 결국 바꿔 말하면 침체예요. 네. 침체 상황이게 되면 결국에는 요즘에 뭐 침체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이 상황에서 나타난 현상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뭐 신문 기사에서 제일 많은 것 중에서 공인중개사들 뭐 폐업률 증가, 뭐 각종 뭐 부동산 관련 산업 뭐 침체. 네. 결국 이게 경제 성장, GDP 뭐 이런 거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거래 절벽 자체 하나로만 생각하면 그냥 아니 쌤통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겠지만 이게 네. 결국 여파가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것이 경기 침체로 가요. 그러니까 100%. 이제 부동산 어떤 뭐 주택 관련된 그 산업군이 있기 때문에 네네. 뭐 특히 뭐 도배, 뭐 장판 뭐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도 뭐 보통은 이제 이사 가면서 가구 사고 도배 네. 장판하고 막 하는데 그런 것들도 좀 적어지고 그냥 눌러 앉자 하면은 거래가 발생 안 하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관련되는 산업 하시는 분들이 힘들어진다. 네, 그 그거보다 얘기하신 거죠. 당연히 그렇게 되면 그분들 소비도 줄어들 거고 네. 소비 위축도 발생할 거고 이런 것들이 되게 커지기 때문에 정부는 지난 몇십 년간 수십 년간 그런 걸 다 봐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간에 이렇게 그 완화를 시키면서 풀어주려고 한다. 네. 그래서 뭐 이런 뭐 규제가 해제되면 달라지는 것들 해가지고 뭐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그래서 비규제 지역으로 바뀌면은 이제 2년 거주를 안 해도 된다는 거. 그래서 보통 옛날에는 2년 거주가 없었기 때문에 네. 뭐 그냥 한 채 사놓고 뭐 지방에 사놓고 2년 있다 그냥 팔면서 비과세 받고 하셨던 거가 있는데 다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뭐 해운대 네. 아주 비싼 아파트 뭐 마린시티나 뭐 이런 거 사서 그냥 2년만 가지고 있으면 세금은 이제 비과세 대상이 되긴 되는 거죠. 금액에 네. 따라 다르지만. 네네. 그리고 일시적 2주택도 3년 내에 양도하면 되는 거고 이제 대출도 늘어나고 취득세도 줄어들고 보유세도 많이 낮춰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이거를 풀어놨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실시간 채팅창에서 의문을 가진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야, 요즘 같은 분위기 거래가 된다고 될까? 음. 근데 모든 거는 거래가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판이 벌어지면 네. 흔히 말하는 티핑 효과라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예,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네. 뭔가 이렇게 발화점이 던져졌을 때 확 움직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뭔가 또 규제 완화가 된다면 사람들이 분명히 또 요걸 하면은 조금 이득 되네 그래서 움직일 가능성도 그 배제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지금 뭐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세종만 네. 세종만 이제 독야청청하게 저기 계시고요. 네. 나머지는 이제 다 경기도와 서울, 인천 쪽만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남아 있고 안산은 아직도 투기가열지구구나. 아, 네. 동탄하고 안산 쪽은 투기가열지구로 있고요. 그리고 그래도 많이 좀 줄긴 줄었네요. 옛날보다는. 네. 옛날에 그 실미도까지 한번 네. 그 조정 대상 지역 할 때가 이제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많이 좀 줄긴 줄었습니다. 네. 그런데 미분양 쌓이고 하락폭이 큰 지방은 규제를 먼저 해제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이제 미분양이 쌓이고 있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네. 특정 지역들은 그런 곳들은 사실 미분양이라는 게 어찌 보면 이제 선반영 선반영하는 시장이죠. 시장이 안 좋다라는 예, 걸 증명하는 예. 그 지표죠. 그리고 실제로 뭐 분양 청약률이 막 급감하고 있는 지역들도 있으니까 네네. 그런 데들을 규제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규제는 과열에 대한 대응인데. 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거기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 상황일지도 네네. 모르겠어요. 네. 근데 지금 아직까지 아마 거기 계신 분들은 더 힘든 상황일 텐데 그냥 일단 일차적으로 풀고 네. 나중에 또 그쪽 지역들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심폐소생술에 해당되는 규제 완화가 추가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또 있을 네.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미분양이 쌓이는 곳들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지금은 좀 움직이기는 좀 그렇죠. 그런 것들이 나올 때 네. 그때 고민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근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정부가 이걸 풀어주면 네. 왜 풀어주냐 이 분위기에서 네. 더 떨어져야지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이게 풀었다고 해서 다시 재지정 못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네. 무조건 여러분들이
움직임은 지정될 수 있다라는 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요거 자료 준비해 주셨잖아요. 네네네네. 부지런 TV에서. 네. 요거 설명 좀 해주시죠. 여기 보게 되면 그 서울 그러니까 경기도 지역이죠. 네. 경기도 지역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인천 지방 지역을 제가 준비를 잠깐 해왔는데 네.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들이 지정됐다가 해제됐다가 다시 재지정된 것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맨 첫 번째 보면은 광명시가 보이실 건데, 네. 광명. 예. 2003년도에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2005년 1월 31일 날 해제가 됐다고 딱 나오잖아요. 네. 1년 조금 더 했네. 1년 반. 네, 정도. 해제가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다 보면은 여기. 그 오른쪽 중간쯤에 보면 광명시에 다시 재지정이 보여요. 3개월 만에. 예, 2005년 4월 29일 날 지정됐다가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 해제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규제 지역 지정과 해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제가 지금 전화 엄청나게 받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호재가 그런 거를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는데 네. 정부가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게 되면은 이렇게 몇 개월 후에 다시 지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도 그 일산하고 해운대 부산 쪽이 네. 그때 한번 잠깐 풀렸다가 이거 뭐야 갑자기 올라간다 해서 다시 지정했었던 적이 네, 있었는데 그것처럼 정부도 지금 상황이 침체되니까 우선은 한번 풀었다가 네. 급등하네 약간 뭔가 사람들이 일로 쏠리네 하면 다시 재지정할 수 네, 있다. 다시 지정하는 게 예전에 네. 그 패턴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때 시점이 이제 참여정부라고 그래서 네.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고 그때는 규제만 했다라고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때도 분명히 이렇게 규제 부분을 해제했다가 네.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다시 재지정하는 네.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 요것도 성남도 그러네요. 2003년 6월에 했다가 2005년에 해지를 했는데 네네. 다시 또 6월에 그러니까 2006년에 1년 지나고 다시 또 재지정했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분위기에 네. 따라서 분명히 재지정 가능성은 높다라는 거죠. 네, 그랬는데 이제 금융위기 터지면서 다 네. 동시에 다 대부분 지역이 다 해지가 됐었네요. 네, 그렇죠. 네, 요거는 뭔가- 인천이죠, 인천. 여기서도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남동구, 서구, 부평구 이런 지역들이 네, 지정됐다, 재지정, 해제됐다, 또 지정되고 이런 것들이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평 뭐 남동구도 그렇고 부평구도 그렇고. 4년 12월에 해제됐다가 네. 7년에 다시 또 했다가 네. 또 금융위기 터지면서 바로 또 풀고. 네네. 뭐 그런 네. 식으로 계속 이게 네. 정부가 하는 전형적인 패턴이다. 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네, 그 뒤에 나오면 보면 이제 지방도 나오거든요. 네, 지방도 이제 여러분 보시기 편하게 여기는 이제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네, 대전 유성구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2003년에 처음 지정되고 2004년 연말에 해제됐다가 네. 5개월 후에 다시 지정되죠. 그러니까 해지했다가 어이쿠 해가서 또 지정하고. 네네네. 네, 뭐 그런 현상들이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규제 지역 해제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들을 지금은 저는 이제 그 어설프게 호재라고 보기보다는 네. 분위기가 굉장히 달아오르면 음, 다시 지정할 것이고 네. 오히려 반대로 이제 요즘 같은 분위기가 계속 이어진다라면은 규제 완화를 더 늘리거나 추가적인 규제 완화 쪽으로 더 갈게 될 가능성이 네. 현재로서는 제일 높아 보여요. 네, 여기 천안은 노란색 그 표시해 주신 이유는 뭔가요? 그게 이제 일종의 세종의 사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네.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이제 2003년 전후가 여러분들 중에 이제 그때 상황을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네. 그때 바로 이제 흔히 말하는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하는 이슈가 터졌던 네, 시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때는 지금이야 여러분들 세종시잖아라고 다 음. 알고 계시지만 그때는 어디가 될지 몰랐거든요. 네. 어디가 될지 모르니까 그때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오고 가는 얘기가 천안시 근처래. 그다음에 아산이래. 네. 그다음에 충남 연기군이래. 네, 여기 어디래? 예. 공주 어디 그쯤이래? 그쯤이래라고 얘기하니까 그 동네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묻고요. 네. 특히 천안 같은 경우는 그거에 해당되는 지역인데 어쨌든 이 동네 아파트 좀 있는 동네잖아요. 이 지역은 분위기가 그러니까 사실 천안시가 그래서 그 당시에 제일 억울했던 동네 중에 하나예요. 네, 네. 이 동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정되고 해제되는 과정에서 끝까지 안 풀어줘요. 5년 동안. 네, 안 풀어줘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세종의 상황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여기서도 네. 천안시에다 제가 색깔을 좀 칠해왔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렇게 특정 지역은 네. 다른 데랑 좀 다르게 막 끝까지 끌고 가고 하는 것들이 보인다. 네네. 그 얘기신 것 같습니다. 네네. 세 번째 기사는 좀 근데 좀 다른 의미인 거죠. 네. 이게 풀려가지고 거래가 많이 될 거다. 이건 아니다. 네. 근데 매물은 또 줄어든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팔려고 하긴 했었는데 막상 풀어주니까 네. 팔지 말까? 약간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고 뭐 지방에 와서 또는 어느 네. 특정 지역에 와서 살아라고 하는 약간 신호를 보내주는 것도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그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매물이 나오면은 나름대로 좋은 거를 좀 골라야 되는데 네. 여기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좀 떨어졌던 그 네. 상황을 아쉽고 속상하고 그런 상황에서 네. 매물을 이거 좀 더 기다려 볼까? 음. 이러면 이제 매물은 줄어들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떨어지던 가격이 네. 예를 들어서 굉장히 급속도로 떨어지는 가격 자체가 주춤주춤하면서 설사 금매가 나오더라도 이 속도가 완만하게 바뀌겠죠. 이게 이제 정부가 원하는 방향이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거에 맞춰서 네. 지금 자연스럽게 행동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음. 바로 이렇게 6천 건 실종됐다. 뭐 네. 특정 지역의 뭐 어떤 지역들은 순식간에 더 좋은 지역은 사라졌을 것이고 네. 뭐 내용을 보니까 뭐 굉장히 많이 늘었다가 다시 또 이제 줄었다가 다시 또 네. 늘기도 하고 지금 사람들이 그래서 갈팡질팡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물론 물건이 어떻게 이제 어떻게 추리는지 어떻게 네. 통계를 내는지에 따라서 막 다르기도 하고 해서 네네. 또 뭐 중복 매물도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이게 뭐 줄었다 해서 무조건 준 것도 아니고 늘었다 해서 무조건 는 것도 아니겠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방향성은 보이는 건데 네. 여기 보면은 서울은 뭐 전혀 바뀐 게 없는데 네. 하루 만에 매물이 줄었다라는 거는 다음에는 조금 더 많이 풀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굳이 내가 지금 뭔가 팔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 같은 거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기대감들로 인해서 물건들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줄어들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뭐 못 버티고 판다. 네. 뭐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은데 네네. 오히려 매물을 줄인다는 거는 버틸만 하다는 이런 뭐 여력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버티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몇 달 좀 있어 보고 좀 방향 좀 보자. 뭐 이렇게 봐야 될지. 그러니까 버티기 힘드신 분들은 네. 지금 이 상황에도 매물을 내놓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네. 오히려 좀 나름대로 버틸만한데 이게 지금 시장이 더 떨어져서 내가 조금 더 손해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셨던 분들이 네. 오히려 이번에 그 규제 지역 완화 이런 것들이 이거 조금 살려주려나 보다. 그러면 내가 조금 더 비싸게 받지 않을까. 네. 이런 심리들이 좀 매물을 갖다 회수하게 만들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힘든 사람들이야 네. 계속 매물은 나오겠죠. 네. 근데 또 이제 집주인들이 언제 샀느냐에 따라서 사실 네. 힘든 정도가 막 달라가지고 뭐 한 몇 년 전에 사신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네. 가격대가 많이 올라버린 상태여서 네. 뭐 그렇게 힘들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최근에 막 정말 뭐 영혼까지 끌어 모아가지고 뭐 어떤 분들은 저기 잠실은 막 사채 써가지고 사신 분도 있더라고요. 네. 19억짜리 막 17억 사채 써가지고 사시고 막 그러는데 그런 분들이야 당연히 뭐 못 버틸 수도 있겠지만 네네. 이게 상황마다 좀 다르긴 하죠. 근데 여기 보면은 요것도 있겠어요. 보면 이미 내가 2주택이에요. 네. 근데 서울에 하나 뭐 예를 들어 뭐 지방에 어디 하나가 있었어요. 뭐 부산에 하나 있었다고 쳤을 때 둘 다 대출은 만약에 뭐 조금밖에 없거나 없었는데 네. 이제 비규제 지역으로 되면은 이제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것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나 원래 조금 약간 좀 힘든데 해서 대출도 안 나오고 하니까 팔자 했다가 네. 대출이 나와버리네. 그럼 뭐 이자가 좀 부담되긴 하지만 좀 가지고 가볼까 하면서 또 매물이 줄어들기도 하고 네네. 뭐 그런 복합적인 게 있겠죠. 그렇죠. 실제로 저도 그 경험이 분명히 있었는데 똑같은 네. 상황에 저도 비슷한 경험이 옛날에 그래요? 있었어요. 네. 그 대출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두 채를 가지고 있고 이제 헉헉대면서 정리해서 딱 두 네. 채를 만들어서 네. 이 한 채도 팔고 네. 이제 나 한 채만 가져갈 거야. 나 힘들어 죽겠어라고 하는 시점이 한 번 있었었는데 네. 그때 이제 규제 완화시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 받을 수 있네. 음. 전화해 보니까 대출이 받을 돼요. 수 된대요. 음. 팔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또 버틸 수 있으니까. 그거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그 투자를 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네. 게 있잖아요. 얘가 좋은 건 알겠어. 네. 근데 내 상황이 안 좋아. 네. 얘가 문제가 아니라 내 상황이 안 좋아서 팔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근데 그게 만약에 해결이 되면 네. 얘는 좋은 애니까 좀 끌고 가보자 하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투자자 또는 몇 채 가져오셨던 분들은 대부분 다 그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이 안 좋아지는 상황도 있지만 이 소유자 개인의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 소유자 개인이 상황이 안 좋은데 물건은 괜찮으면 급매 괜찮은 물건이 되는 거예요. 네네. 급매 급급매 같은 것들. 그때 그 지금 말씀드렸던 그 상황에서 하나가 더 얹어졌던 게 네. 제가 그때 금리를 지금 많은 분들이 뭐 담보대출 금리 7, 8% 얘기하시잖아요. 네네. 실제로 제가 7.78인가 7.8 몇을 내고 있었어요. 네네네. 당시에 2008년 요때. 근데 이 대출 금리가 저는 한 1년 반 정도 힘들었어요. 네. 진짜로 힘들어가지고 그때 맞물리니까 좀 힘들었는데 결국 네.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제가 해결이 되고. 금리 네. 떨어지니까 네. 절대 팔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이 시기에 따라서 좀 조건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은 워낙 급격하게 막 바뀌니까 네네. 잠깐이라도 너무 급격하게 올라버리면 네. 나 이거 안 되겠다 하는 분들도 있는데 또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전문가들은 전망을 긍정적으로 하지는 않는데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좀 완화시켜준 곳들도 집값이 뭐 반등되지는 않았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뭐 이게 아주 뭐 엄청난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뭐 금리 인상이 너무 가파르고 더 중요한 거는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지금 뭐 풀어줬다고 바로 들어갈까? 그러기보다는 한 달 뒤에 들어가도 되잖아.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더 있으신 것 같아요. 한 달, 네. 두 달 있다가 보고 가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뭐 대세적인 어떤 뭐 거래가 활성화되게 한다. 이런 거는 아니다. 네, 그런 거는 아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러면 반대로 어떤 그 침체되는 분위기를 그래도 조금 속도를 늦추는 정도의 역할은 할 거라고 보세요. 늦추는 정도의 역할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거래 절벽들을 완화시키는 쪽으로 계속 분위기가 진행될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방향성은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규제 완화한다는 시그널은 확실하게 줬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조금 지켜보고 뭔가 좀 방향성이 조금 더 명확해지면 그때 움직여도 된다. 이 네. 의견이신 거죠? 당장의 방향성은 눈에 특별하게 보이진 않지만 네. 일단 정부의 방향성은 명확한 것 같아요. 이 상황을 보면서 흔히 말하는 대로 뭐 투자를 하든지 팔아야든지 그런 거 생각하려면 네. 이제 조금만 더 기다려 보면은 상황을 어느 정도 좀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으시네요. 뭐 많이 떨어진 줄 알고 현장 갔는데 그대로예요. 뭐 그런 지역도 있고 반대로 많이 떨어진 지역도 있고요. 사실 뭐 지금 지역마다 좀 다르게 움직이고는 있어가지고 네. 코스피가 2,200이 깨졌어요. 그렇구나. 부동산보다 굉장히 네. 변동성이 좀 변동성이 빠르니까. 큰 게 바로 이제 주식시장이죠. 그 KB 부동산 지수로는 네. 서울 부동산 가격이 빠지지 않았어요. 맞아요. 네. 아직 안 빠졌어요. 오히려 아직 플러스예요. 연간으로 네. 지금 저도 마침 어저께 들어가서 봤거든요. 네. 서울은 아니에요, 진짜. 네, 그러니까 1월 대비 조금 오른데도 올랐다가 조금 주춤한 거기 때문에 네. 여전히 플러스거든요. 왜 우리 동네 몇 억 빠졌는데요? 라는 데도 있지만 또 오른 데도 있고 그리고 안 빠지고 뭐 계속 유지되고 있는 데가 있어가지고 지수상으로는 지금 부동산 판에서는 빠졌다고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피가 1월 1일 대비해서 23%, 네. 코스닥 30%, 비트코인 60% 다 빠졌어요. 하여튼 속도가 네. 제가 그래서 부동산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저도 그래서 부동산으로 좀 피신한 게 네. 너무 무섭게 빠지니까 주식은 저도 멘탈 관리가 안 돼서 네. 부동산은 그래도 멘탈 관리가 잘만 하면 그나마 되니까. 좀 되고 안 되면 뭐 들어 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나마 좀 괜찮은데 네. 이쪽은 좀 어렵기는 하죠 확실히 아무래도 물론 이게 또 잘 맞는 분들은 아주 또 큰 부자가 되시지만요. 네네. 이제 처음 하는 코너입니다. 이제 브런치 상담소라고 이제 가제를 정해봤는데요. 이제 고민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그 돈을 못 모아요 하는 분들도 많은데 네. 반대로 뭔가 돈은 조금 있거나 아니면 소득이 좀 괜찮으신데 뭘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나 이거 팔아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 조금 더 부동산에 좀 포커싱 된 사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의견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영업하고 있는 30대 중반 미혼남입니다. 19살부터 일을 하셨구나. 근데 20대 후반에 대출 받아서 장사했는데 장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대출도 다 갚고 펑펑 쓰면서 지냈다. 이런 분들이 근데 좀 있더라고요. 20대 후반에 돈을 좀 많이 벌면서 네. 그때 막 차 사고 막 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부룡님은 이제 회사 생활 하셔가지고 네네. 이런 건 아니었죠.
근데 네. 부동산으로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언제? 저도 하나 있어요. 2000년대 초반에. 그때 돈 막 확 들어올 때. 아니 뭐 네. 투자만 하면 돈 오르니까. 맞아. 이건 나는 촉이 뛰어난 것 같아. 어. 혼자 착각에 빠져가지고. 내가 워렌 버핏이다. 네, 약간 그런 느낌. 야, 그러면서 좀 펑펑 약간 좀 그러다가 네. 삐끗했죠. 아니 근데 그게 저도 회사를 다닐 때 투자를 했어가지고 네, 회사원의 연봉이 있는데 네, 투자 수익이 생기니까 네, 그 제가 보니까 과소비와 이 자만의 그 시작은 내 주변 사람들 대비 내가 과도하게 돈을 벌 때. 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많이 버는 게 아니고 네, 나는 연봉이 만약에 뭐 3천인데 갑자기 투자해서 7천이 됐어. 네. 근데 옆에 내 대리님, 과장님은 다 3,500이야. 그럼 그때 갑자기 마음이 확 풀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풀어지면서 네. 왠지 이제 막 회식 때나 아니면 어. 저녁에 할 때 내가 살게 이렇게 그런 게 돼버리고. 예. 겪으셨구나 똑같이. 아유, 그런 똑같죠. 거. 이거 다 겪는 것 같아 이거. 네. 예. 근데 그때 막 쓰셨어요. 근데 썼죠. 아 그랬구나. 예, 저도 좀 뭐 음. 아주 펑펑대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네. 어쩔 수 없이. 어쨌든 좀 썼고 네. 그러다가 이제 그 과정에서 네. 조금 고비가 찾아왔죠. 아, 네, 안 그렇죠. 되는 상황이 발생되면 네. 이제 그때부터 말리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언제나 돈을 벌면은 70%는 무조건 저축해야지. 이걸 막 머릿속에 항상 가지고 살거든요. 안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어떤 맞아요. 그런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어쨌든 근데 이분은 좀 장사가 잘 되니까 20대 후반에 또 얼마나 또 기분이 좋겠어요. 네. 대출 다 갚았는데 다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비가 왔습니다. 공장지대 일용직 분들 상대로 장사하는데 공장이 철수하는 바람에 장사를 접고 김포로 넘어왔어요. 이게 거기 있잖아요. 천안에. 네. 천안의 그 고덕 신도시 뭐 삼성 막 짓고 할 때 네. 완전 초기 때. 네. 그러니까 보통 택지지구 조성할 때 그 공실이 거의 제로가 되면서 네. 전국에 있는 모든 그 노가다 아저씨들 막 다 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장사 엄청 잘 됐다가 확 죽는 그런 걸 제가 몇 번 봤거든요. 그렇죠. 제가 투자한 데서도 약간 그런 데들이 있었고. 네.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사실. 특히 어떤 산업단지 짓다가 이제 그 인력들 빠지고 막 네, 이럴 때. 맞아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랑 같이 자리 잡으려고 이제 열심히 했는데 코로나로 매출 떨어져서 또 다투다가 홧김에 또 하나 차렸다가 손해봤다. 지금은 어머니랑 장사하던 가게로 다시 돌아왔고요. 이제 좀 안정되는 것 같지만 여자친구도 없고 그렇지만 결혼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서 집을 살려고 합니다. 이제 이분은 가게가 김포에 있으니까 네. 그 인근에 사셔야 되는 분이죠.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딱히 투자용보다는 뭔가 실거주용. 네. 25년 된 25평 아파트가 현재 1억 7천. 와, 싸긴 싸네요.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내년부터 거래할 수 있는 3년 된 27평 아파트는 3억 5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래된 것과 신축의 가격 차이가 한 2배 정도. 현재 저는 3,500만 원 현금이 있고 자영업이라 수입이 일정하진 않지만 평균 세후 7, 800. 그러니까 월 7, 800이시면은 1억이 넘으시는 거잖아요. 꽤, 사실. 예, 꽤 많이 버시는 거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연봉이 1억이 넘어가시는 분인데 네. 김포 쪽에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한 달에 5, 600씩 저축해서 내년 봄에 8천에서 1억 정도 만들어 가지고 구축을 살까 아니면은 요번에 이제 생애 첫 그 주택은 이제 대출을 많이 해주니까 27평짜리 3년 된 아파트를 살까? 그냥 적당히 돈 모으면서 드림카 사고 집은 사는 게 나을까? 어떻게 할까요? 3번은 우선 삭제할까요? 3번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좀 드림카 사고 집은 네. 천천히. 그건 좀 요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냐면 저기 좀 소득이 좀 괜찮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괜찮기 때문에 네. 흔히 말하는 그 욜로를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은 기본적인 욕망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나이도 어쨌든 젊으시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드림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이게 감가상각으로 나중에 사라져버리는 그러니까. 그런 상품이고 네. 집은 예를 들어서 뭐 가격이 오르든 떨어지든 간에 언제든 인플레이션 효과에 대해서 그 이상 또는 그거랑 비슷한 네. 수준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가지고 있으면서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또는 그대로 그 자산 가치를 지키는 그런 네.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은 저는 감가상각돼서 없어지는 거는 정말 돈이 여유가 생기고 난 마지막에 나중에 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먼저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같은 생각인데 그 집도 되게 뭐 비싼 거고 네. 차도 비싼 거긴 하지만 차가 주는 그 효용감이 있긴 있죠. 차가 있으면 무슨 남자가 되게 막 그 기분도 좋고 하잖아요. 하차감이 최고잖아요. 하차감도 어쨌든 생기고 특히 주변 친구들 대비 좋은 차를 살 때 네네. 그때 약간 좀 효용감도 좋고 하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차라는 건 사실 필수제는 아니니까. 그리고 네. 차는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뭐 싼 거 사도 되지만 집은 그래도 집이 훨씬 더 좀 본인의 만족감이 더 크긴 하더라고요. 내 집이라는 거. 맞아요. 저도 다 겪었던 거거든요. 네. 저도 차 2대 사서 한 대는 와이프 주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팔았고요. 네. 그리고 손해봤어요. 그렇죠. 차는 네. 뭐 사면 다 손해 볼 수밖에 네, 없으니까. 그러니까 3번은 저는 아예 생각도 하지 마셔라. 아, 그러면 이제 1, 2번 중에서 좀 골라봐야 되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뭐 구축을 살까 신축급을 살까 이거죠. 네네. 네, 사실 여자친구도 없는 제가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게 된 계기가 친구가 2017년에 1억 5천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지금 2억 4천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얼마 안 올랐네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15억짜리가 24억 됐다고 생각하시면 많이 오른 거죠. 친구가 아파트로 1억 정도 버는 거 보니까 현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집을 알아보고 있죠. 어떻게 빡세게 모아가지고 뭐 신축 살까요? 구축 살까요? 저는 김포밖에는 고를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김포는 괜찮을까요? 이런 얘기네요. 네네. 어떠세요? 우선 김포 네. 어떻게 보세요? 김포가 네. 일단은 김포라고 하는 지역이 생각보다 넓어요. 네, 넓죠. 네. 생각보다 넓고 네. 김포는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지역이 딱 몇 개가 없어요. 아까 뭐 여기서 본인은 좀 시골에 살고 계신다라는 네. 표현인데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고천부터 시작해서 풍무, 사우, 그다음에 그 걸포, 네네네. 걸포라고 하는 지역, 그다음에 이제 한강신도시라고 불리는 지역, 뭐 그다음에 양촌, 네. 그다음에 마송, 통진 네.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가격대를 보니까 느낌상 왠지 마송, 가장 통진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렇다면 김포라고 하는 지역 자체로 보게 되면 그냥 일반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게 되면 뭐 좋아요, 나빠요, 뭐 여기는 저는 별로예요. 기타 등등 되게 많은 얘기를 하겠지만 결국 이분 입장에서 볼 때는 김포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거기다 이제 가게를 또 하셔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출퇴근 거리도 있고. 그럼 김포에서 하셔야 된다고 한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동네에서 최대한 상급지 쪽으로 이동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하나를 더 추가를 한다면 네. 김포였지만 지금은 인천으로 바뀌어 있는 검단. 검단. 예, 검단이라고 하는 지역들이 지금 현재 그 앞으로의 호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네. 저는 검단도 일단 고려해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검단이 한강 신도시보다 더 뭐 나은 어떤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일단 1차적으로요. 네. 인천시가 네. 밀어주고 있는 곳이에요. 일단 1차적으로. 네. 왜냐하면은 인천 도시계획을 보게 되면은요. 네. 성장축이라고 하는 그 도시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그 검단 신도시가 들어와 있어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단 신도시라고 하는 동네가 물량이 많아서 뭐 떨어진다 얘기를 하지만 장기 방향성으로 괜찮고요. 그다음에 검단이라고 하는 동네 그 지역을 보게 되면 김포랑 붙어 있으면서 네. 서울로 출퇴근하기 되게 좋은 곳이기 때문에 서울에 되게 가까운 입지에 있죠. 예, 그러다 사실. 보니까 서울 쪽에 계신 분들이 들어오기도 굉장히 좋은 곳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포 쪽이나 검단. 근데 김포는 뭐 이미 한강신도시가 생긴 지가 좀 됐기 때문에 네. 흔히 말하는 신축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검단이 조금 더 나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김포와 검단 쪽에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하고 있고요. 네, 한강 신도시랑 풍무지구 뭐 이런 데도 약간 고민하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엄청나게 네, 고민하시죠. 왜냐하면 풍무 쪽이 조금 더 좀 오래됐고 네네. 한강 신도시는 그래도 조금 뭔가 신도시니까 네네. 쾌적한 느낌이 좀 있으니까 네네. 가보면 확실히 좀 깔끔한 것도 좀 있고. 네네. 그러면은 이제 검단, 풍무, 뭐 한강 신도시 이 정도에서 고민들을 하실 텐데 네네. 그래도 뭔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 좀 서울에 가까운 쪽을 좀 더 낫다고 보세요. 그래도. 서울에 가까운 쪽이라기보다는 네. 저는 시기적으로 지금이 되게 안 좋은 시기잖아요. 특히 검단 같은 데들은. 네, 안 좋은 시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상승장이 이어지던 지난 한 4, 5년, 5, 6년 이상 때는 서울에 가까운 쪽 또는 서울 또는 그다음에 입지가 좋은 신축 이랬단 말이죠. 근데 지금부터는 오히려 가격이 뭐 떨어지고 뭐 어느 지역이 더 많이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네네. 그러면 저는 이 지역에서 과대 낙폭된 대상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 물론 이제 일단 세후 수익이 700, 800 정도 되시기 때문에 네. 충분한 여유는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있으신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침체장 때 저도 이제 침체장 때 투자를 해봤던 사람이지만 상승장 때 공식이 잘 안 맞아요.
뭐 예컨 서울로 들어가야 된다. 뭐 그게 아니라 과대 낙폭한 곳을 찾아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네네. 그래서 뭐 어느 지역 무슨 아파트 뭐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본인의 가진 돈하고 이래서 좀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 네. 어쨌든 그 한강 신도시나 풍무 이렇게 하게 되면 저는 풍무는 교통이 되게 좋아서 네. 서울에 계신 분들이 계속 들어와요. 네. 들어오는 지역인데 한강 신도시는 그 역 주변뿐만 아니라 역에서 조금 떨어진 곳들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좀 감안하셔서 선택 범위는 풍무보다는 한강 신도시가 좀 더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네. 서울로 가시는 입장은 아니니까. 그렇죠. 지금 사실 서울로 갈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고 네네. 저는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 저 정도 소득이신데 이 지역 자체가 네. 뭐 좋다고 하면 좋은 건데 미스매치죠. 사실 이 지역의 지금 집값 대비 되게 잘 버시는 거라 네네. 지금 소득의 한 2배나 3배짜리 집을 지금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뭐 많이들 말하는 PER이 2나 3인데 그거는 사실 이분한테는 아무런 부담이 되는 금액대는 아니란 말이죠. 네. 뭐 1, 2년 살다가 뭐 집이 부셔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이분 입장에서는 뭘 사도 상관은 없는 상황이지 1번이나 2번이나 네네. 그리고 특히 생애 첫 주택 자금 대출을 받아서 무리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사실 네. 무리가 아니거든요. 네, 제 경험상으로도 무리라고 네.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연봉이 1억이신데 3억 5천짜리를 사는 게 무리는 아니죠. 네. 그러니까 뭐 이 정도 버시는데 소나타 산다고 해서 소나타가 무리한 차는 아니라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지금 뭘 사도 상관은 없으신데 그나마 조금 투자 가치를 좀 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투자 가치를 보려고 네. 하신다면 남들이 좋아하는 곳인데 김포 한강 신도시 김포라고 하는 지역들을 보게 되면 네. 서울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이렇게 그리고 그 서부 쪽에 계시는 넘어오는 네. 곳이잖아요. 또 젊은 사람들도 많이 네, 가고 많은 곳이니까 네. 결국 그분들이 선호하는 입지, 내가 저 선호하는 거 말고, 그렇죠. 네, 그분들이 선호하는 입지를 선택하시는 게 맞고, 그러면 이제 한강 신도시가 너무 크잖아요. 네. 사실 풍무지구가 저는 이제 김포를 투자를 했던 첫 번째가 99년이에요. 네. 그때 풍무지구, 네네네. 풍무지구 망했죠 네. 그때. 저는 망했었는데 지금의 풍무지구랑 좀 다르니까 풍무지구 그다음에 이제 운양역 주변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장기역이라든지 네. 역 주변으로 해서 그밖에 또 여기 또 있잖아요. 네. 구례역이라든지 네. 뭐 마산역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조금 선택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근데 저는 하나 그거는 좀 찝어야 될 것 같은 게 이분이 어차피 나는 뭐 자영업이고 어차피 뭐 차로 만약에 출퇴근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네. 굳이 역세권이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네. 그런 거는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수익을 보고 싶다라는 심리는 공통적이잖아요. 네. 차로 출퇴근하는 나는 별 의미는 없는데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와서 그 집을 비싼 가격에 사줄 수 있는 곳은 역세권이라든지 기타 네. 여러 가지 좋은 그 네. 뭐 학군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고려하시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투자 목적이 있으시다면은 실거주가 아니니까 실거주 외에 투자 좀 그런 거 생각하신다면은 내가 편한 거는 따지지 마시고 남이 좋아할 거를 사야 됩니다. 남이 사야 돼. 남이 좋아할 거. 네. 그런 의미에서 뭐 이왕 뭐 신도시를 고르시든 검단을 고르시든지 간에 뭐 학군이나 뭐 아니면 앞으로 생기는 교통망이나 뭐 평형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나한테 맞는 거는 안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나한테 맞는 거를 택하시게 되면 아까도 조금 이제 시골이라고 본인이 표현을 하셨던 네. 그 지역에 익숙해져 있으면 그렇죠. 또 다시 보는 그 어떤 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또 놓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장사하고 바쁘고 힘드니까 그냥 가게 가까운데 네. 그냥 뭐 나 상관없으니까 편하게 하나 사야지 하면서 뭐 나홀로 아파트 그냥 그 논밭에 갑자기 쑥 네. 하나 서 있는 거 그런 거 그냥 사서 뭐 엄마랑 살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다. 네. 투자를 생각하신다면은 다음 사람이 내 걸 왜 사줄까라는 걸 꼭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걸 좀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아주 단순히 봐도 어떤 물건을 살지 모르겠지만 1억 버시는 분이 1억 7천짜리 집을 사는 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저도. 더 다른 대안이 분명히 있는데 굳이 이 정도 금액대를 사실 필요가 있을까? 네, 그래서 그냥 1번 자체를 우선은 그냥 배제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그분이 아까 그 1억 7천인데 뭐 2억 얼마가 해서 뭐 네. 1억 올랐다. 네네네. 1억 올랐지만 아마 좀 더 입지가 좋은 곳은 4, 5억 이상 올랐던 뭐 곳도 그랬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본인의 선택이 어느 게 더 효율적인가 생각을 해봐야 네. 될 것 같고 네. 그러면은 출퇴근 뭐 한 5분 10분 안에 출퇴근할 수 있는 곳 선택할 거냐 그건 내 위주잖아요. 네네. 아니면 남들이 좋은 곳 좋아하는 곳들 선택할 거냐 그럼 길게 보면은 그쪽에서 되게 많이 오르면 나중에
원하시는 차 그때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아,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 저 드림카라는 단어 자체 네. 그리고 적당히 돈 모으면서 네. 요 단어를 봤을 때 네. 우선 집도 집이지만 좀 마음을 좀 이렇게 좀 다잡아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저축하려는 의지가 강력하지 않으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예. 좀 그렇죠. 예. 아주 강력하게 저축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좀 불안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네. 부동산에 대해서는 조금 좀 뭐랄까 돈을 좀 적게 들이고 싶은 것인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차라리 가게 하나 더 할까 뭐 이런 거를 더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예. 근데 저는 불안한 게 뭐냐면은 저축을 확실하게 하면서 저축률이 높은 상태에서 그걸 기반으로 집을 사면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건 좋은데 네. 우선은 뭐 비싼 게 좋겠지라고 사놓고 저축을 못 해가지고 허덕허덕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이분이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면 좋겠다. 근데 저 단어가 전 드림카가 좀 드림카가 계속 걸려. 보통 웬만한 그러니까 저축하려는 분들은 네. 드림카라는 단어를 잘 안 쓰더라고요. 저도 잘 입 밖에 잘 안 내놨어요. 네네. 그냥 사고 싶은 차 정도지 뭔가 드림카면은 네. 막 아른아른 하거든요. 꿈에 나오는 차거든. 조금 걸립니다. 그거는 또 뭔가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거 있을까요? 일단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네. 가지 이제 약간 저희는 이제 부동산 쪽이니까 지금 그 김포 쪽을 물어보셨지만 검단이라고 하는 동네를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뭐 어차피 본인이 출퇴근할 수 있는 상황이 뭐 자가용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네. 거기서 조금 더 확장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예를 들어서 일산 쪽도 일산 쪽도 괜찮죠. 예, 일산대교로 넘어가면 그러네. 할 수 있으니까 네네네. 일산 쪽도 볼 수가 있고요. 또 일산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 평상시 아마 신경 안 쓰셨을 거겠지만 일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오래된 그 재건축이 될 만한 일산 신도시라든지 뭐 네네. 킨텍스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 이후에 뭐 거기 장항지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 계속 들어올 것들이 계속 되게 많은 네. 곳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넓게 보시면서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고 들어갈 만한 곳들. 그게 이제 김포 나중에는 어떻게 이게 조금 익숙해지면은요. 네. 지금은 김포 내에서 한강신도시냐 풍무냐 이렇게 비교하시자면 이게 눈의 시야가 높아지면 일산이냐 김포냐 네. 또는 또 그중에서 신축이냐 이렇게 또 확산시키실 수 있을 거예요. 오히려 뭐 일산에서 더 가는 게 가까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지역에 따라 좀 약간 다르겠지만 약간 지금 들어보면 약간 시골 쪽에 계시다고 한 것도 네. 뭐 봤을 때 뭐 일산 쪽도 범위 안에 늘만은 한 것 같기도 합니다. 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검단 말고도 인천 서구 지역이 또 있잖아요. 네네네. 서구 지역들의 뭐 예를 들어 청라라든지 청라도 있고. 예, 어차피 청라 쪽에서 가는 길이 뭐 꼬불탕꼬불탕 그런 길 그 구도로 네. 길쯤하지만 아마 그쪽 가는 거는 저도 예전에 임장 다니면서 많이 가봤지만 네. 생각보다 멀지 않다. 그러니까 조금 확장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건 어떨까요? 지금 이분이 실거주를 할 생각도 있으신 건데 네네. 실거주를 해야 될까요? 이분이 지금 결혼할 실거주요? 여자친구도 없고 네. 결혼을 준비하려는 마음으로 사는 거면 그냥 소유만 해도 되는 거가 아닌가.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동네에 있는 집에 월세나 이런 걸 사시면서 네네. 그냥 뭐 전세나 이런 걸 끼고 뭐 집을 하나 그냥 마련해 네. 놓는다라는 느낌으로 꼭 출퇴근과 좀 그 실거주와 그 투자를 좀 분리하는 건 어떨까요? 네, 그것도 결국 이제 본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네. 그 부분이라면 더 적은 자금으로 그러니까 적은 자금으로 네. 조금 더 좋은 사람들이 여기라면 나중에 좀 지역은 좀 그렇지만 들어오고 싶어 네. 그런 물건들을 구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방법도 고려해 보시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이 지금 이제 30대 중반이어서 결혼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네.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아직 당장 없으니까 네. 여자친구가 그럼 여자친구 생겨도 결혼하는데 뭐 1년은 걸릴 거고 네. 그럼 1년 걸리고 나서 또 뭐 아기가 만약에 생겨도 아기가 또 한 10개월은 걸리니까 네. 이래저래 전세나 월세 한 번은 살아야 되는 기간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은 뭐 굳이 뭐 지금 뭘 사서 실거주를 한다고 생각하면 좀 범위가 너무 한정돼 버리니까 네네. 출퇴근의 범위가 한정되니까 네. 그래서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오히려 네. 지금 그 시골이라고 하시는 그쪽에서는 월세가 좀 더 쌀 수 있으니까 아주 싸겠죠. 예, 그렇게 네. 되면은 본인의 자금의 그 어떤 용도나 네. 이런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는 그러니까요. 부분이니까 네. 괜찮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금액대로 만약에 한다면 네. 이 정도의 분이면 한 어느 정도까지는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7, 8억 정도는 7, 8억 정도까지는. 충분히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이분이 현금이 좀 없네요. 현금이 네. 3,500밖에 없구나. 음. 그러면 그래도 한 뭐 3억
그래서 그냥 4억대까지도 어떻게 좀 해볼 수도 있겠네요. 일단 저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하긴 해야죠. 네, 저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있네요. 새우 7,800인데 현금이 3,500밖에 없어. 그러면 이제 모은 지 5달 된 거거든요. 한 대여섯 달 되신 거기 때문에 네. 이제 정신 차리신 지 얼마 안 되신 거예요. 불안 요소가 좀 있네요. 네. 일단은 그러면은 지금 당장 어느 동네 돌아다니면서 집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일단 종잣돈을 모으는 구간을 좀 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직 오히려 본인한테는 지금 되게 좋은 걸 수도 있다고 네. 보는 게 시장 자체가 별로 안 좋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김포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적 해제 안 됐다고 네. 되게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 네, 약간 네, 네.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부동산 관심 가지시고 조금 돌아다녀 보실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좀 아는 부동산 좀 하나 만드셔가지고 네. 확인해 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선은 뭐 한 4, 5개월 정도 저축을 좀 더 하시고요. 왜냐면 네. 저축만 해도 뭐 5, 6천으로 그냥 늘어나 버리시니까. 네. 그래서 저축은 우선 1번을 하다가 2번 쪽으로 생각하면서 네. 1번을 준비하는 거. 그러니까 저축은 열심히 하시면서 약간 뭐 3억에서 뭐 4억대, 뭐 5억대까지도 한번 보실 수 있는 쪽으로 해보는 게 어떨까. 네. 하지만 3번은 절대 드림카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드림카로 가시면은 안 돼요. 점점 그거 있잖아요. 차를 좋은 거를 시작할수록 점점 나쁜 차를 타게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네. 처음은 좀 저렴한 걸로 시작하셔가지고 네. 천천히 차를 키워 나가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네, 요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요. 또 저희 영상에 또 댓글을 달아놓을 테니까 많이 사연 많이 보내주시면은 또 부령님과 선정해가지고 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시 한번 나와주신 우리 부령님한테 감사 인사 전하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와주신 부령님들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